자, 오늘은 저희가 원래 5개 업체, 우리가 이번에 와류기에 대해서 으르렁터보라든가 에코튜닝, 엔젤터보, 그 다음에 유니썬더하고 장원테크, 원래 5분을 초청을 해서 그 우리가 실험했던 얘기, 그리고 사람들이 궁금했던 얘기를 싹 다 풀어드리는 시간을 하려고 했는데, 유니썬더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에 계시고요. 또 으르렁터보님은 현재 대전에 대리점을 개업하시는 바람에 오늘 오지 못했어요. 장원테크님은 오늘 집안에 좀 일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했고, 오늘을 이제 초대한 손님은 에코튜닝하고 엔젤 터보 두 분 오셔서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내용 두 분이서 아마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반갑습니다. 대구에서 오셨죠. 네, 대구에서 대구에서. 엔젤 터보가 대구에서 엔젤 오셨고 여기 예, 충남 아산. 아산에 오셔서 예, 두 분의 제품들을 제가 봤고요. 예, 예. 이번에 그 제품 우리가 인증서 받고 또 이렇게 나가면서 어떻게 제품에 판매하는 데는가 아니면 사람들한테 좀 관련된 얘기할 때 조금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너무 많이 도움되고 있습니다. 예, 그 네, 문의도 오시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또 기술적인 부분도 설명드리고 그동안 좀 잘못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는 부분에서 많이 도움됐습니다. 예전에 제가 와류기 연료 절감기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그 뒷얘기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실험한 거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얘기 많더라고요. 저는 다른 것도 떠나서 저희 이번에 명장모색에서 주최했던 와류기에 대해서 5개 업체 온 업체들은 솔직히 자신이 있으니까 왔겠어요? 자신이 없어서 왔겠어요? 자신 있으니까 다 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왔던 거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실험실을 통해서 봤더니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 많이 나오는데 오늘 그 얘기 좀 풀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모든 자동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일부만 보여준 거예요. 왜냐면 그 각 업체에 좀 숨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요, 또 그걸 다 공개하면 제품에 노하우가 있는데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실험했던 데이터 일부만 보여준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여줬던 그 데이터가 그 와류게 된 전부는 아니라는 거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좀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인증한 것은 명장모색 박병일이 뭐 인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인증한 건 아니고 제가 주최만 한 거고요. ESG라고 해서 국회에서 정부에서 하는 그 ESG위원회 거기에서 추천했던 교수들이 와서 평가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소비자협회에서 또 추천했던 분이 오신 거예요. 당연히 우리 명장모색에도 추천한 분도 계셨죠. 그 다음에 한국마이스터연합회에서 추천한 분들이 또 오셔서요. 그분들이 심사한 거예요.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뭐 관련된 사람 몇 사람 좀 개인적으로 알고 유튜브에 나오니까 그 사람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뭐 들놀이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오고 괜히 여러 사람들의 얘기 나왔던데 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요. 저희 명장모색은 주체만 한 거고 이거를 주관해서 계속적으로 일을 전체적으로 실험과 데이터 인증서를 준 거는 한국소비자협회 거기에서 추천한 교수님 거기서 준 거고요. 또 하나 ESG 이건 정부에서 하는 얘기예요. 거기서 해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추천한 사람들이 왔던 거고요. 저는 당연히 거기에 위원 맞습니다. 또 하나 소비자협회도 그렇고 한국마이스터연합회에 거기는 제가 이사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 업체에서 세 협회에서 이거를 실험해서 관련된 거지 저희가 어떤 업체를 도움을 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저는 한 가지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이거 와류기 너무 들어가기 전에 처음에 저희가 문을 다 열어놓고 누구든지 다 들어와라. 시간을 열흘 동안, 2주 동안 줬어요. 안 왔잖아요. 안 오시고서 뒤에서 막 하는 얘기, 그 얘기는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 만약에 여러분 제품이 정말 자신 있으면 명장모색에 다시 신청하세요. 저희가 똑같이 실험을 한번 해볼 테니까. 그러면 그때 증명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뒷얘기를 하실 때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데이터. 아니 여기 5개 업체는 데이터가 있는데 지금 뒤에서 얘기하는 데이터 있나요? 데이터 없잖아요. 공증받은 거 뭐예요? 사설업체에서 한 거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한 거는 사설업체가 아니라 한국소비자협회와 한국마이스터연합회하고 그 다음에 ESG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그 위원 뭐 저희가 뭐 명장으로 도장 찍어서 준 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이 뒷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제가 배출가스에 대한 얘기 그 오해하는 얘기를 대해서 제가 잠깐 뭐 그 시간이 될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오늘 초대한 손님에 대한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서 뭐 에코튜닝도 있고 또 저기 에코튜닝도 있고 으르렁 터보도 있고 엔젤 터보도 있고 유니썬더 장원테크 다 오셔서 여러분한테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대표 두 분이 오셨으니까 아마 여러분이 궁금한 거 있으면 이따 직접 물어보시면 그 댓글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맞춰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지금부터 댓글 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에서 오시는 엔젤 터보님은 제가 보기에 처음에 제가 네. 그 제품을 받았을 때, 네. 봤을 때 우리가 발표했잖아요. 네. 실험도 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솔직히 해서 야 무슨 저 제품이 꼭 장난감 같아 라고 했어. 솔직히 제가 처음에 이거 나올 때는 기대 안 했어요. 솔직히 해서 무슨 장난감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배기가스 배기 쪽에 하나 달아가지고 아니면 또 2개 달아가지고 아니면 또 3개를 각 단에 나눠가지고 정말 토크가 올라갈까 또 배출가스 줄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솔직히 제가 실험하기 전에는 기대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실험을 끝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배기 쪽에도 그 관련된 배합을 줄이니까 그만큼 출력과 토크가 증가된다는 거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네. 이렇게 이런 제품 10가지 만드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제가 이 제품을 창작하기까지는 한 5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실험 데이터를 로드 테스트하고 고객분께 직접 얻었고요. 이번에 명장 본색으로서 다이노 테스트 결과물도 얻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근데 저희가 보니까 시공이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네, 간단합니다.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자동차 조금 좋아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머플러 뒤쪽에 볼트만 2개 풀러서 그 안에다가 중심에 잘 끼는 요령만 알면 누구나 가능한 거고 대부분 가격도 저렴하더라고요. 네. 그거 꼈을 때 뒤에 머플러에 그 배합이 나와서 까맣던 깜댕이들이 깔끔하게 없어지는 거 보고 사실 깜짝 놀랐고 하나는 두 번째는 이 토크도 올라가는 거에서 또 한번 놀랐어요. 근데 네. 사실은 사장님은 뭐 현장에서 이걸 개발한 것도 있지만 사실 현장에서 샵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대구에서. 제가 직접 또 가봤는데 네. 제조를 직접 하시더라고요. 어떤 업체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실험을 어떤 그 테스트하기를 통해서보다도 사실은 소비자들 한 명 한 명 고객들 아니면 또 거기에 매니아들 오는 사람들 해서 만족도가 제가 거꾸로 뒤져보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업체들은 뭐 불만족하면 또 탈착되고 다시 뭐 돈도 돌려주고 이런 여러 부분들이 있던데 의외로 제가 쭉 그 와륙에 대해서 한 10개 업체가 있던데 다른 업체에 그 뛰어노는 업체에 물건이 없는 게 엔젤 거예요. 엔젤 터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자, 이거는 저희 제품은 베르누이 원리에 의해서 배기 속도는 음속으로 빠집니다. 자, 그 음속으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더더욱 빠르게 배출함으로써 배기의 압력을 줄여주면서 배기 속도를 높여서 출력을 높여주고 그리고 연료 절감 효과까지 가져옵니다. 자, 입력 스페이스에서는 1이라는 공기가 들어가면 출력 스페이스에는 3이라는 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더더욱 출력을 높일 수 있는 시공법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거기는 날개가 네. 2가지가 달랐어요. 네. 앞쪽에 하고 뒤쪽에 날개의 크기가 달랐어요. 네. 날개가 크기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자, 그거는 이 베르누이 원리에서 이쪽에 앞쪽에는 관이 넓습니다. 그리고 뒤쪽은 관이 좁아져요. 네. 그러면 날개를 형태를 작고 크게 가지면은 역삼각형으로 배기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비 절감의 효과가 있고요. 출력 부분에서는 엄청난 출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비 효과가 좋다는 얘기는 현재 DPF라든가 촉매에 그 막힘률이 있잖아요, 사실은요. 네. 그 이제 매연이라든가 그 슬러지 같은 거 있을 때 이제 유속을 좀 빠르게 해서 빨리 배출해 가지고 막힘률을 줄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동차의 DPF라 이런 게 막히는 게 대부분 저속 구간에서 많이 막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속 구간에 다니더라도 그 DPF라든가 촉매에 그런 막힘률을 좀 줄일 수 있는 건가요? 유속을 빠르게 해서? 그렇죠. 그리고 현재 배합 같은 것도 현재 빠르게 하니까 배합이 많이 줄어서 저항을 줄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배합의 저항을 줄이기 때문에 연비가 그만큼 좋아지는 거고 또 그만큼 올려서 이제 빠지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건 배합 빠져서 깔끔하게 청소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해서 토크가 증가하는지 저도 좀 의문이 좀 갑니다. 그 원리는 좀 뭐예요? 자, 저희 시공법은 파워 N102 시공법이라고 물리 그 엔젤 터보와 화학 제품 엔젤 클리너 시공을 해서 연소실을 그 엔진 그 처음 상태 자 원상 회복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깨끗한 상태에서 배기가스의 속도를 높이게 되면은 엄청난 출력과 연비는 자동으로 따라 붙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시공하는 걸 직접 봤잖아요. 이것만 배기 쪽에서 이것만 다른 것이 아니라 일단 먼저 엔진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걸 하시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엔진 흡기 쪽에 카본이 꼈다든가, 네. 그렇죠? 아니면 터보 쪽에 카본이 낀 거를
그 케미칼을 이용해서 먼저 깔끔하게 청소해가지고 스캐너를 이용해서 자동차가 정상인가 아닌가 확인한 다음 그 다음에 이거를 장착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하고 정상적인 차를 만든 다음에 다니까 효과가 급증하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건 아마 현장에서 자동차를 많이 고쳐보니까 네. 자동차를 이렇게 뭐 하나 장착한 데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정상적인 차를 만들어 놓고 네. 그 다음에 장착을 해 효과가 높다라는 것을 현장에 그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같이 접목해서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근데 그동안에 또 하나 뭐냐면 이 그동안에 다른 제품들은 가보면 이 업체 가면 이 제품이 떨어져 있고 이쪽에 업체 가면 또 이런 제품이 다른 업체께 막 있어요. 네. 근데 의외로 제가 여러 업체 와르기 업체를 많이 다녀봤잖아요. 근데 엔젤 게 없더라고, 엔젤 게. 근데 그 비결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 거의 하자가 없다는 얘기인데. 예, 저희 제품은 실질적으로는 하자가 거의 없습니다. 엔진에 데미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저희가 자동차 정비를 37년째 하고 있지만 정비인들이 지금 해소 못하는 부분이 고가의 정비를 통해서만 슬러지 제거와 소염 경계층 청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엔젤 클리너와 이 제품 조합으로 1시간 안에 매연을 제로화 시킬 수 있는 시공법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 출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력 변화에서 연비는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공 작업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차량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지만, 뭐 수입차냐 국산차냐에 따라서 네. 또 거다 이게 그 안에 집어넣는 위치가 뒤쪽이냐 앞쪽이냐 네. 여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보통 시공 시간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걸리나요? 실질적으로는 한 30분 정도면은 소음기 쪽에 간단하게 볼트 너트만 다시 체결해서 조립이 끝납니다. 그 수입차 같은 경우는 소음기를 통째로 드러내면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더 필요하겠지만 간단하게 개인이 이게 조립도 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6종류로서 전 세계 차량 모두 다 장착 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소비자들이나 자동차 정비인들이 쉽게 장착할 수 있도록 제품은 6종류로 압축시켜서 생산하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소비자가 장착을 해서 효과가 없다. 예를 네. 들어서 그래서 네. 탈착해달라고 할 때도 그 탈착하는 시간이 굉장히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똑같이 하니까. 그리고 뭐 비용도 기존의 다른 와르기보다는 굉장히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가격 공개는 안 하셔도 돼요. 예. 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어떤 노하우는 뭡니까? 제가 37년 동안 정비하면서 제품의 효과는 뛰어나는데 고가의 제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민입니다. 서민층을 겨냥해서 제가 이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부담 없이 장착을 하시라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질문하면 그 날개가 이게 세 개짜리 해서 6개가 돼 있는 거 있고 지금 8개 돼 있는 거죠. 맞나? 6개인가요? 이 예, 자, 그렇게 하는 거를 뭐가 다른 거예요? 그 약간의 와류기에 관련돼서 앞쪽과 뒤쪽에 그 날개 수가 달라요. 네, 예, 맞습니다. 그건 왜 다른 겁니까? 자, 배기 속도에 따른 변화를 주기 위해서 세개 6종류 모델 말고도 아직 모델이 더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이나모 테스트 결과물에서 마력수 올라가는 거는 성능은 보셨지만도 앞으로도 계속 테스트입니다. 이게 날개 구조가 앞에 장착되느냐, 3개짜리가 장착되느냐, 8개짜리가 날개가 장착되느냐에 따라서는 마력수가 엄청나게 변화성을 줍니다. 마력에 영향을 주는군요. 예, 자, 그렇다면 지금의 이제 그 현재 차종은 워낙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차종에 맞게 그럼 제품군이 도대체 몇 가지 정도면 전 세계 차를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가요? 예. 자, 쉽게 이 모델이면은 전 세계 차량들은 다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모델은 국내 차량들은 다 장착이 가능합니다. 6종류입니다. 장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종류는 6종류로 네. 전 세계를 다 커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차 같은 경우하고 요거 한 2가지가 크게 다른 것이고 거기에 맞게 배기량에 맞게 네. 또 유속에 맞게 거기에 더 이제 엔진 상태에 따라서 거기에서 다른 게 6가지 정도 된다. 네. 그러면 해결된다 이런 얘기는 그렇죠. 되는군요. 예.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우리 에코 튜닝 사장님은 제가 예. 봤을 때 예. 굉장히 이게 그냥 기술자가 아니에요. 보면 이게 그 설계를 잘 하시는 분 같아. 네, 직접 설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제품들하고 제품군이 굉장히 많아요. 예, 제품은 한 80가지 넘습니다. 80가지? 예. 근데 제가 왜 이 종류가 많냐 이렇게 한번 여쭤봤더니 예.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기는 차에 맞게 그 예. 사람의 취향에 맞게 예. 출력은 원하면 출력으로, 연비를 원하면 연비로, 예, 맞습니다. 아니면 출력과 연비를 원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 맞추면 제작. 수작업을 한다. 예, CNC 정밀 가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알루미늄으로 만드는데 예. 알루미늄도 통 가공을 한다.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알루미늄 통째로 됐다가 그걸 와이어 커팅과 이제 뭐야 CNC CNC를 예, 같이 해서 만드는데 예. 그 사실 그렇게 보니까 내가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 그렇게 만들면 비용이 워낙 비쌀 것 같아. 네, 우선 기술적인 부분은 품질하고 영향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품질이 좋아야지 또 그만큼 기술도 나는데 유체역학에 보면 유체역 흐름이 되게 예민하거든요. 거기서 1, 2mm에 따라서 영향이 되게 큰데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 만들어야지만이 유체도 안전적이고 그리고 또 차종에 맞게끔 내부 조립되는 그 흡기 라인에 따라서 딱 규격화가 되어야지만이 효과도 안정적이고 성능도 안정이고 나중에 내구성 부분에도 확실하게 안정적입니다. 예. 자, 그러면 예. 제가 궁금했어요. 여태까지 제가 와르기를 쭉 보면서 예. 에코튜닝 제품은 뭔가 약간의 과학적인 그런 부분, 약간의 그런 것들이 강했어요. 예, 좀 제품들이 그렇고 날개도 직선이 아니라 약간의 각도를 두는 부분도 있고, 약간 홈파는 구경도 와이어 커팅이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CNC 작업해가지고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그런 쪽으로 기술적으로 노하우를 했는지, 네. 원래 전공이 뭔지, 또 왜 그렇게 예. 복잡하면서 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지만 성능을 그렇게 했는지, 다른 데 것들은 좀 대부분 간단했는데 예. 예. 이 사장님 에코튜닝은 좀 복잡하면서 예.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양력도 이용하고 그렇죠? 와류도 이용하고 예.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전공이 뭐예요? 우선 전에 회사 다니면서 이제 설비 엔지니어였었고요. 그리고 어디 다녔어요? 이제 뭐 회사는 상관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예. 성에 근무했었고요. 예. 한 18년 동안 엔지니어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배웠고 그전에도 이제 유체 관련해서도 좀 독학으로 많이 배웠고 또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레이싱 팀에서 경기하면서 거기서 이제 배운 노하우를 통해서 극한 테스트를 통해서 하면서 거기서 데이터를 많이 얻으면서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내가 뒷 얘기를 듣기 전에 조사해 보니까 사장님은 자동차에 미쳐가지고 예. 직장 대기업 때려치고 저기 트랙 그 튜닝하는 차 예, 레이싱. 거기서 계속 장착해주고 실험해주고 계속 현장에 세고 예. 그걸 과학적으로도 좀 뭐 설계도 했지만 그 예. 어떤 과학적인 공식을 찾았다고 그래요. 예. 유체역학의 공식.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르게 샤시 다이나모로도 엔진 다이나모 걸어서 예. 데이터 작업하면서 이 표준 작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얻은 노하우로 현재 뭔가 공식을 만들었다고 하던데 우선 네. 특히 흡기 쪽하고 예, 배기 배기하고. 쪽하고 예, 예. 그다음에 터보가 달리면 터보 쪽하고 세 예. 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와류하는 거 보면 거기에 보면 이 그 날개 와류시키는 각도가 어느 거는 8개짜리, 어느 건 12개짜리, 어느 건 예. 15개짜리가 있어요. 예, 예.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우선 자동차는 우선 기통수 그리고 엔진 매니폴드 그리고 흡기 그러니까 마력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진공 압력이 달라지거든요. 그 진공 압력이 달라진 만큼의 프리웨에 있는 센터 부분하고 사이드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 센터적인 부분이 있으면 공기 유속이 사람들이 저항이 걸린다잖아요. 네. 원래 자동차는 흡기에서 빨아들일 때 저항이 걸리는 구조입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저항이 걸리되 유속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와류를 많이 치는 게 아니라 이 압력을 잡아주면서 유체 흐름을 그 빠르게 공급해 주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저항이 발생되거든요. 근데 저항을 가변차를 통해서 그 저항을 회전 운동과 직선 운동을 만나서 그 저항 걸린 부분을 당겨주면서 그 부분을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기존보다 차가 고속으로 달리더라도 저항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한 테스트를 해서 서킷에서 20바퀴 이상 25바퀴 돌리더라도 절대 온도 걸리지 않고 저항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킷에 통해서 기술 검증했고 흡기 제품은 이렇게 만들었고 배기는 알다시피 저희가 배기는 배합에 잡아주면서 양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면 가변 배기가 있는데 그 가변 배기는 하는 역할이 압력을 잡아주는 원리거든요. 그 압력을 배합을 잡아주는데 그 배합을 센터하고 사이드의 유속을 속도 편차를 내서 배합을 살짝 걸어줍니다. 그러면 유속이 흐르면서 양력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빠르게 하면서 살짝 배합을 살짝 걸어서 그래서 유속 그룹을 안정적으로 배출해주면 쉽게 가변 배기에 동일하죠. 그러면 밸브를 한쪽을 닫으면서 그 배합을 저속일 때는 천천히 달리고 속도가 고속일 때는 반대로 한쪽을 밸브를 열어주고 근데 그 부분을 기계적으로
유속의 속도 편차를 잡아줘서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차종에 따라서 규격별로 다 다르게 만들어놨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그 흠이 내가 보니까 배기 쪽에 다른 게 예. 그 구멍이 그냥 우리가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예, 예. 손을 이렇게 넣게 되면 예. 약간 각이 타원형으로 져 있어요. 예, 예. 타원을 졌는데 그게 양력을 이용한 거라고 그랬죠. 양력이고 또 고개 빠람이라고 해서 예. 유체가 평지에 흐르는 게 아니라 유체가 살짝 이게 그나 구배. 구배가 져 있으면 유체가 한번 구배가 져 있으면 그 구배 흐르는 유속하고 직선 흐르는 유속하고 서로 만나면 유속이 흐름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양력을 이용하는 원리입니다. 예, 그 음. 부분을 이제 흑기도 적용하고 이제 흑기적인 배기에 적용한 이 부분을 흑기에 적용한 부분은 이게 회전 운동화하고 이제 가변차를 이용해서 속도 편차를 맞춰놓는 거죠. 자, 흑기 쪽에는 아무래도 예, 그 달게 되면 어떤 차든 간에 예, 예, 이제 저항이 걸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항이 걸린 만큼 엔진 온도는 올라가고 예, 맞습니다. 엔진 온도가 올라가면 지수산화물이 많이 나올 수 예, 있는 맞습니다. 건데 그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각을 뒀죠. 예, 예. 예. 근데 그거의 노하우가 뭐예요? 그게 그다음에 날개가 예. 8개짜리, 12개짜리, 15개가 있는데 예. 그거에 관련된 얘기 좀 해주세요. 우선 자동차를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방식으로 작동되는데 거기에서 발생될 때 보면 어차피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운전할 때 보면 에코 모드라고 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자연적으로 스로틀 받은 전자식이라서 밸브를 닫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연적으로 뒷당김이 발생되거든요. 그 뒷당김이 발생되는 이유가 바로 진공 압력이 낮아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진공 압력을 잡아주면 결론 제로 베이스로 맞춰주는 게 기술의 핵심이거든요. 단순하게 와류만 많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차가 이제 저속일 때하고 고속일 때 발생되는 그 진공 압력을 일정하게 제로 베이스로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이 엔진 기통수에 맞게끔 공기를 조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기통수에 맞게끔 만약 엔진이 4기통, 6기통, 8기통, 12기통 이런 식으로 나눈 부분을 기통수에 맞게끔 공기를 진공 압력을 일정하게 베이스로 잡아주는 부분이 핵심 기술입니다. 예. 단순하게 와류만 발생되면 아니고 진공 압력을 잡아주면서 와류의 비율을 맞추는 부분은 가운데 센터 부분이 회전 운동하면서 그 나갈 때 퍼지되는 부분을 6발하고 12발, 15발 이렇게 이루어서 회전 운동이 달라지면 그만큼 그 회전 운동이 그 사이드 부분하고 만났을 때 그 공기를 당길 때 그 현상 부분을 어떻게 유속을 그러니까 느리게 빠르게 이걸 잡아줌에 따라서 유속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맞춰줍니다. 제가 물건을 가졌는데 예, 여기에 예. 보면 요게 이제 15개짜리 되는 거고 예, 맞습니다. 예. 이 안에 보면 이게 하나 날개처럼 보여져 있는데 예, 이 날개가 각도가 있더라고요. 각이 이제 이 커브도가 각이 바로 이제 와류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예, 하는 왜냐면 거고. 그 회전 운동이 직선에 있는 회전 운동이 피치에 따라 다른데 그 회전 운동이 이제 사이드 부분에 하고 서로 만났을 때 공기 흐름을 다르게 해줍니다. 그게 바로 가변차라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현재의 그 관련된 어떤 저항이라든가 예, 아니면 또 연비라든가 출력 같은 거를 맞춤형으로 한다 그랬어요. 이게 예, 좀 다른 분들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예, 그걸 왜 그러면 사실은 연비가 좋아지는데 출력이 좋아지는 건 서로 상반됐습니다. 안 맞죠. 예, 연비가 좋아지면 예, 출력은 떨어지는 거고 예, 예. 출력이 좋아지면 연비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예. 예. 알다시피 거기에 제품 나와지는 부분이 이렇게 디자인이 센터가 크고 사이드가 작은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고속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그건 경기차에서 테스트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반대로 홀이 적으면서 이렇게 구형이 나눠진 부분은 이 부분은 연비용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이 그러니까 뭐 막 그러니까 달리시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반 주행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기는 스타일이 자기는 연비가 좋겠다 하면 일반적으로 주행한 부분을 반대로 고속을 뭐 200km 달리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달리면서도 연비 주행하시면 고속 주행하시는 분들 고속 주행용이 맞추고 근데 그 부분을 좀 비율을 맞춰서 제품을 똑같은 타입이 아니라 제품을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좀 분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 예. 제품이 워낙 복잡하더라고. 80가지가 있는데 80가지 이유가 뭐냐? 주문제대로 만드는. 다른 것들은 뭐 80가지 아니고 뭐 6가지, 뭐 7, 8가지 정도 그 정도 안에서 끝나는데 예. 80가지가 뭐냐면 차에 맞게 예, 거기에서 그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하는 예, 거죠. 예. 근데 설계를 누가 하십니까? 직접 제가 합니다. 아, 직접 합니까? 설계하고 또 저희 협력업체에서 그만큼 저가 뭐 아무리 설계를 잘하더라도 협력업체에 대해 노하우를 통해서 기술이 상승돼서 그만큼 현재 제품이 지금 현재 이런 제품이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사실은 이거 외주에서 만들면 다른 업체에서 만들면 금액이 막 100만 원 넘거든요. 네. 근데 저희 협력업체에서 그만큼 다대한 노력을 통해서 현재 제품에 이제 다른 업체보다 반대로 금액이 낮은 제품도 있습니다. 예, 뭐 다른 업체 30만 원 제품이 저희는 뭐 이거 낮은 제품도 있고요. 자, 또 하나 제가 질문할게요. 예, 예, 자, 다른 데 이렇게 보면 와류기라는 게 예, 예. 그 호수에 끼기도 하고 예, 유치에 따라서 거기에 장착하는 유치가 있는데 예, 예. 에코 튜닝은 그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에코 튜닝은 거의 다 똑같은 위치. 한마디로 흑기는 흑기 쪽에 정확하게 예, 맞습니다. 밴드만 조이면 되고 또 터보는 터보 쪽에 되는 거고 예, 예. 배기 쪽에 그냥 끼기만 하면 그런 상황이 예, 됐잖아요. 배기는 뭐 장착하는데 5분도 소요 안 되고요. 그러면 네. 그 차의 내부의 내경에 맞게끔 볼트만 2개 풀러서
딱 조개 현재 레이싱카에는 지금 엔드 쪽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순정의 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트만 2개 딱 불러서 조립하게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종별로 똑같은 차라도 이 그 CC에 따라서 볼트홀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각각 다른 이유가 그 CC에 맞게끔 이 배합이 다르기 때문에 그 타이에 맞게끔 다 각각 디자인을 다 다르게 그러면 사장님이 거기에는 현재 저기 설계치를 만들 때 예, 현재 공학적으로 그 데이터를 만들어낼 때 예. 그 트랙을 다니면서 예, 예.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엔진 다이나모하고 샤시 다이나모 걸어서 예, 예. 그 상황을 보고 높과 낮은 걸 봐서 거기서 최적점을 찾았다. 뭐 이렇게 제가 예, 예, 이해해도 맞습니다. 되겠어요? 우선 일반적인 차 부분은 이제 균 잡았는데 레이싱카에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그간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간 테스트 하다 보면 그 선수분들에 맞게끔 그만큼 선수분들도 많이 저한테 피드백 해주고 아 문제 된다. 그리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하나씩 이제 업그레이드 가면서 이제 우선 타겟은 극한 테스트로 맞춰놓고 나머지 일반 소비자분들한테 맞게끔 그 차에 맞게끔 이제 그의 압력치라든가 진공 압력 그리고 배기의 배합 맞춰서 이제 설계치를 맞춘 겁니다. 그렇게 되죠. 기본적으로 뭐 몇 가지 있어서 80가지가 확인하는데 예, 그 차들이 오면 예. 특징이 다르더라고요. 예, 차들이 다릅니다. 오면 그 소비자가 원하는 거 상담을 받고 예, 받고 거기에 맞춰 다시 설계를 해서 일주일 다시- 후에 예. 다시 장착해주는 이 방식이 좀 달랐어요. 다른 예, 데하고는. 예.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왜냐면 차가 저희가 뭐 주문제작이다 보니까 주문제작 방지다 보니까 흡기 사이즈 다르고 또 조립 위치도 다르다 보니까 그 차에 맞게끔 만들다 보니까 만들고 측정하고 근데 주문제작은 좀 금액이 좀 더 뭐 이렇게 더 비싸지만 그 차에 맞게끔 커스텀에서 커스텀 마징하면 이 차밖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신규 차는 그 차에 맞게 걷기 때문에 어찌 보면 1호차가 되기 때문에 다시 나중에 오더라도 손님들은 또 그걸 양해하시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다 자, 맞게 된 그럼 우리 얘기만 자꾸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예, 예. 기술적인 얘기 말고 예. 이제 우리 저기 뭐야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한 내용이 있어요. 이 두 분께서 아무나 선정해 주시면 돼요. 예, 예. 기독교 채널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총매 앞단과 뒷단에 다는 것에 차이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배합의 차이가 있습니다. 배합의 차이. 그러면 배합이 많이 걸리고 적게 걸리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에 다는 게 좋은 거예요? 뒤에 다는 게 좋은 거예요? 우선 차종에 따라 다른데 네. 우선 총매 쪽에 달기는 우선 제품의 그 온도대가 있다 보니까 제품이 이제 식었다 그러니까 고온에 있다가 또 그러니까 신호금 추전 특히 이제 그 온도 차이가 많은 겨울이라든가 여름하고 차이 나니까 앞쪽에 달면 그만큼 배합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품에 따라서 사이즈 다르지만 그런 두께 그런 그러니까 내구성이라든가 달라지고요. 제가 그동안 테스트해본 결과 우선 자동차를 기준했을 때 가운데 아니면 뒤쪽 그쪽에 달아주는 게 좋고요. 근데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앞쪽에 다는 부분은 차량에 따라서 앞쪽에 밖에 달 수 없는 차종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구성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엔진 태본 사장님한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그 배기 쪽에 달잖아요. 네. 근데 한 개도 달기도 하고, 네. 두 개 달기도 하고, 네. 또 세 개 달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머플러가 통째로 하나만 돼 있는 것도 있고, 네. 중간에 뭐 이렇게 또 두 토막 아니면 세 토막으로 돼 있는 게 네. 분리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삼성차라든가 네. 아니면 수입차들은 대부분의 한 파이프로 연결되다 보니까 이 장착하기 난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저기 뭐야 여러 개 다른 거하고 했을 때 한 개 다른 거하고 두 개 다른 거 세 개 다르고 차이가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번에 저희들이 마력 공장에서 별도로 다이노 테스트를 또 두 번 더 진행을 했습니다. 아,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기술내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가 출력 변화가 한 개 장착됐을 때, 두 개 장착됐을 때, 세 개 장착됐을 때 변화성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저 자료가 필요하니까 테스트를 해봤는데 총매 전단의 온도도 견딜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전단으로 갈수록 출력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하나 또 여기서 우리 기독교체님이 또 궁금한가요? 장착 후 몇 년이 사용하냐 사용 연도를 물어봤어요. 어때요? 두 분이 이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예. 대기업에서 수많은 연구원들과 자본용 빵빵한 저런데 저런 철판대기 하나 철판대기라고 하면 좀 너무 심했네요. 예. 이게 철판대기 하나 못 만들어서 설치 안 할까요? 라고 했는데 그 두 분이 한번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한번 예, 줘주세요. 우선 저 에코토니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대기업은 배로 따지면 큰 배거든요. 네. 큰 배인데 이게 알다시피 그동안 뭐 원가 절감이다 알다시피 대기업도 처음부터 자동차를 뭐 지금 소나타가 나오듯이 옛날에 포니부터 그러니까 만들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뭐 단번에 기술이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큰 대기업 같은 경우는 방향을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을 바로 이게 뭐 기술을 사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알다시피 예전에 대기업도 이제 이런 와류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전자식으로 가고 또 요즘은 이렇게 뭐 자동차를 워낙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그런 전자식 슬로트 바디 옛날에 알다시피 기계식 슬로트 바디도 쓰다가 전자식으로 가면서 그런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 기계식에 대한 장단점인데 함부로 이렇게 적용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제품이 기술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바로 이거 쓰면 그 대기업에서 왜 못한다. 아다시피 대기업에서 예전에 믹서 시스템이라 만들었는데 믹서 시스템이 기술이 그 어떤 기라면 그 진공 압력이라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 압력을 전자식 바디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대기업에서는 현재 기술을 전자식 바꾸면서 그거를 바뀌어 적용했나? 왜? 그건 원가 절감만 크거든요. 원가 절감의 10%만 다운시켜도 그거는 원가 절감이나 기술이나 그건 아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대기업은 쉽게 적용하지 못합니다. 엔진 안에 연소 들어가면 엔진의 연소 온도에 따라서 유해가스와 무해가스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법규적으로 이제 유해가스 같은 경우는 CO와 그다음에 HC 지수선화물을 하는 거죠. 근데 혼합비에 따라서 이것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수선화물은 엔진 출력이 좋아지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EGR 밸브 달고 EGR 밸브 안 들으니까 또 저기 촉매 달고 아니면 DPF 달고 그래도 다 못 잡으니까 또 우리가 뭐 SCR 장치 다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조금 나왔던 게 나중에 조금 아주 법규 안에 들어있는 걸 그걸 가지고 뭐 지수사물이 많이 나왔네 어쩌게 이렇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진짜 기술을 짜라면 그런 말씀 안 합니다. 자, 데이터를 잠깐 볼까요? 다음 넘겨보세요. 자, 이게 이론화배예요. 이거 원래 14.7대 1 가솔린 14.1대 1이고 그럼 DJ 아니 LPG 같은 거 15.8대 1입니다. 자, 또 하나. 자, 여기 보세요. 혼합비에 따라서 요거는 CO예요, CO. 그죠? 이거 연료가 농후하냐, 공기가 이제 농후하냐. 여기에 따라서 CO량이 달라지는 표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CO량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넘어가 보세요. HC. 이건 점화연소 관계에 되면은 혼합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 넘겨보세요. 자, 질소산업을 보실래요? NOx 같은 경우는 혼합비가 14.7대 때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CO와 HC는 적게 나올지만 지수선은 무조건 나옵니다. 엔진 연소가 높고 압축비가 높으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이거가 못 잡으니까 연비와 출력이 좋은데 이걸 못 잡으니까 결국은 여기 우리가 EGR 밸브 달고 촉매 달고 DPF 달고 SCR 장치 다는 겁니다. 다음 또 데이터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우리가 이거 보면 돼요. 여기에 보면 P는 토크예요, 토크. 자, 토크가 힘이 좋으려면 우리가 우리가 혼합비가 13대 1 정도, 12대 1 정도, 여기가 토크가 가장 좋은 거예요. 여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토크는 힘은 가장 좋은데 이때 뭐예요? 연료 많이 들어가죠. 또 HC 증가하죠. 그죠? 네. CO도 증가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이론화합비 제일 좋은 합비가 14.1대 1 여기에 람다 1이라는 데 보면은 다른 거 뭐 CO라든가 HC를 주는데 뭐가 올라가죠? 바로 지수선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정비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토크가 출력이 좋아졌다. 토크가 출력이 좋아지는데 연비가 좋아질 수 없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 못 잡습니다. 근데 이거를 와류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CO와 HC, 그러니까 연료 혼합비는 CO와 이제 그 CO 얘기하는 거예요. 공기와 연료량이냐, 공기량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HC는 점화 연소 관계입니다. 연소 관계. 그러니까 점화를 잘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그러면 연소가 하면은 뭐 배기 밸브, 흡기 밸브에 이제 그 관련된 얘기, 또 플러그라든가 플러그 관련된 얘기, 그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브 오토레시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이 안 좋으면 HC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두 개, CO와 HC를 잡았다 하더라도 뭐가 나오죠? 지수선함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요 하나만 가지고, 지수선함만 가지고 이런 데이터 전부 출력과 토크, 연비 이런 거 안 보고 지수선함을 하나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얘기는 난 이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술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배출가스와 우리 와류기에 대해서 이제 콩이니 파치니 얘기하고 싶으면 우리 명장모색에 와서 저랑 토론하시죠. 공개적으로. 자신 있으면 오세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의 실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셔야지 어떤 데이터의 지수선함을 하나만 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다 읽은 것처럼 말씀하시면 그건 정말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와류기 업체에서 그분은 퇴출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예전에 뭐 연료 절감기는 없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내용을 영상을 잘 보시고 해야지 그 제목만 썸네일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와류계에 정말 자신 있고 와류계에 대해서 이 관련된 토크와 연비와 배출가스에 자신 있으면 우리 명장부서에 직접 오세요. 그리고 저랑 공개 토론하자고 이렇게 생방송으로.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 뒤에서 자꾸 얘기를 하세요. 예? 그리고 정말 자신 있었으면 우리가 이번에 와류계 업체 할 때 참여하셨어야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인증서 준 거는 제가 준 게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넘어가 보세요. 다음 장. 넘어가세요. 자, 넘어가세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뭐 우리가 그냥 사설업체에서 한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자, 한국소비자협회에 여기에서 제가 여기 왜 기술위원장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기술위원장이니까 여기 의뢰한 거예요. 우리 명장부에서 하게 되면 약간 흔히 지금처럼 의심을 받을까봐 제가 여기 기술위원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으니 와서 소비자협회에서 추천하는 교수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검증을 해서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거고 여기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한 대한민국의 ESG 위원회예요. 여기는 제가 내연기관의 자문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제가 의뢰했어요. 그 다음에 한국마스터연합회 3군데 업체가 와서 거기 있는 교수님들이 여기에 그 5개 업체의 기술적인 질문도 하고 관련된 설명도 듣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본 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여기 인증서를 줬는데 그냥 무슨 사설업체에서 준 것처럼 이렇게 호도해서는 안 돼요. 마지막으로 한마디씩만 해주고 이 시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현재 역류 절감기, 역류 방지기 김종식 대표님도 지금 현재 박식한 이론과 실전에 맨 단속하는 것도 연구하고 제품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엔젤에서는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는 오염도, 자동차 배출을 완전히 제로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시공법이 의심되는 분들은 저희 총판하고 특판점을 통해서 장착 한번 해보시면은 자, 이 와르기 시장이 다른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데미지가 없는 시공법입니다. 자, 엔진 클리너에서 맨을 먼저 없애버리고 이 엔진을 장착하는 시공법이라서 데미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와르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욕하지 마시고 저희 업체들이나 전부 다 성능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에코튜닝 사장님 한번. 예. 우선 이렇게 자리를 라이브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고맙고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다른 거 없습니다. 품질로 승부하고 품질이 좋으면 기술로 승부가 됩니다. 그리고 제품을 정밀하게 확실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저희 제품이 왜 그런 부분은 사정에 맞게끔 규격별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믿고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우선 내구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우선 잘 만들어야지만이 기술적인 부분도 따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술과 품질을 통해서 하면 그만큼 성능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믿고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극한 테스트를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자동차 레이싱 팀에서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했기 때문에 믿고 써도 되고요. 혹시라도 제가 주문제단 만들어서 효과가 없다. 그럼 제가 효과 있을 때까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더 좋은 방송, 더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